안녕하세요. 생명사랑학교 강사 김미연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제가 떨리기도 하고 뭔가 설레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마음 돌보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몇 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13,67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 365로 나눠보니까 37명이더라고요. 한 시간에 1.5명이었어요. 많은 숫자죠. 그런데 자살 시도를 했지만 미수로 그친 그 숫자까지 여기에 합쳐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숫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해요. 저 다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인데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어. 또는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도 자살 시도를 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치기만 했어요. 그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외친 말이 있었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금문교에서 어떤 사람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관이 출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하필이면 오늘 처음으로 경찰관에 온 신참 경찰관이었어요. 다리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어떻게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구명튜브를 막 던져주면서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같이 뛰어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차고 있는 권총을 빼들어서 그 사람을 겨냥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튜브 잡아 안 그러면 이 총으로 쏠 거야 그랬어요. 그러자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은 그 구명 튜브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죽고 싶어 하면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삶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가 있죠. 나. 그런데 나에서 멀어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이게 지름길이야 이렇게 해봐. 학교에 갔더니 또 선생님인 야 너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때까지는 꼭 참아야 돼. 그때 가서 해.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나는 내가 나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말이야. 우울해, 공허해. 또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 라고 친구가 원하는 거 하다 보면은 너무나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절망감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울과 절망감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존재는 뭘까요? 나의 존재는요. 나의 존재 몸의 실체. 몸이 있죠. 나의 실체는 몸이에요. 그런데 심리적인 나는 뭘까요? 취향일까요? 생각? 신념? 가치관?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죠. 바로 중요한 타인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습득한 것들이에요. 나라고 할 수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해요. 그렇다면 나란 존재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감정.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의 감정 느낌이 바로 나라고 합니다. 감정.
감정이 뭔지 볼까요? 감정은 에너지예요. 나의 마음에 감정 탱크가 있는데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알아주면 사라지지만 나 알아주지 않으면 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화로 폭발하거나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자동차로 어떻게 했어요? 편의점에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사람도 감정 탱크가 차오를 대로 차올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감정은 신호예요. 깜빡깜빡. 내가 나에게 나 이거 원해. 나 이거 원한단 말이야. 나 좀 알아줘. 라고 감정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오늘은 바람이 불었다가 또 갑자기 해가 났다가 또 갑자기 비가 오네. 이렇게 감정은요. 변덕스럽고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느껴지는 감정이 있나요?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정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지금 내 삶이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내가 그래도 편안하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 두 개만 한번 골라보세요. 저도 한번 골라봤는데요. 불안함, 화남이 생각나네요. 이 감정은요, 나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밤늦도록 아이가 안 들어와서 1시 반 돼서 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나 2시 돼서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때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이런 고통과 힘듦,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 방법을 한번 실제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자기 공감인데요. 공감.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과 함께 하는 것. 마음 아까 감정이라고 그랬죠? 감정은 원하는 것의 신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불안함과 화남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알아주고 원하는 걸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불안함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미연아, 너 지금 불안하구나. 불안하지?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불안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남도 보니까 뭐야 2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 빨리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런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하고 대화를 또 했죠. 너 지금 화나지? 화나. 아이가 2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걱정되고 빨리 왔으면 싶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면 이 감정이 사라집니다. 지금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라져요. 자, 또 사건이 많아요. 우리 살다 보면 자극들이 되게 많죠. 또 이런 자극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못해? 여러분도 이런 말 들었죠?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짜증나.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하고 화가 나고 외롭기까지 하다고요? 네. 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막 차면 자기 공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심장호흡을 하는 겁니다. 심장호흡은 깊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들여 마시세요. 5초 동안. 그리고 내쉬는 거예요. 5초 동안 이렇게 한 3번 정도.
또는 시간 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올라왔던 그런 감정들이 그런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불규칙했던 그런 심장 박동들이 정상적인 심장 박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공감을 하는 거예요. 미연아, 사랑해. 너 정말 화났지? 짜증났지? 네가 한 거를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면, 내가 나를 이렇게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 공감, 다른 사람의 고통과 힘듦을 내가 같이 나눌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대학에 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졌죠.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만날 때마다 전화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어. 그리고는 어느 날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고 싶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해주겠습니까? 자, 마음과 함께 해야 되겠죠? 자, 마음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감정을 함께 하고 원하는 걸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실망했구나. 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거구나. 그래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얼마나 그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지 알겠어. 너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네가 원했던 거지? 자,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 학생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은 몇 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정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힘듦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을 알아주고 원하는 거를 알아주라 그랬죠. 그리고 여유가 없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심장 호흡을 하라 했어요. 깊게 호흡을 해라. 그럼 기운이 내려간 다음에 자기 공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듦과 고통을 나누는 방법, 타인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원하는 것을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금문교, 아까 설명했죠.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소예요. 유소. 2003년도. 이제 다리까지 걸어간다. 도중에 누군가가 내게 미소를 주어준다면 나는 투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써여 있었어요. 이 사람 마음이 느껴지나요? 자, 이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들을 했어요. 괜찮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해? 밥 먹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보다는 또 스킨십이 위로가 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은 어떤 말인가요? 힘내. 사랑해. 이런 말도 있죠. 자, 힘들 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막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당신이고 나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기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많죠. 이 번호를 한 개라도 외워보세요. 이거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상담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